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급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거둔 이자를 환급 조치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상세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리 조치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앞선 감리 조치안에서 지적된 2015년 이전 기간의 회계 처리 위반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는 수정안을 검토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안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지가 약 17조 원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운송 수지와 광고비 등 기타 사업 서비스 수지의 적자 폭이 커진 것을 비롯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등 대미 주력 품목에서의 수출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원전 폐쇄 또는 건설 백지화 계획에 따른 후속 정책으로 해당 지역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원전 관련 인력들에게는 취업과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원전 설비 교체에 1조 9천억 원을 투자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0% 빠지 2337.83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6% 빠진 826.22포인트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47,050원에 마무리가 됐고 셀트리온은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68% 빠진 29만 2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라젠이 계속해서 빠지는 움직임입니다. 4.95% 빠진 71,100원에 그리고 CJ ENM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95,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농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는 어제장의 반등을 추가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양시장 모두 빠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나와주셨는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먼저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제장 하루 반등에 이어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도 상당히 약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어제도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역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반등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장중에는 반등이 조금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흐름이 더 약해졌던 그런 흐름인데요. 시장이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이 약했고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급적인 면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들이 작용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가능하나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추세에 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같은 기조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장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빗썸 쪽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인영 연구원님도 그 소식 바로 전달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코인레일에 이어서 빗썸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약 350억 원 정도로 알려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거래소 측이 재빠르게 또 대응책을 내놓았고 또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빠르게 또 이제 결과를 내놓으면서 일단 또 시장은 또 반등을 또 시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그동안 그 이슈가 되었던 테더가 발행한 만큼의 현금을 또 실제로 갖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은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빗썸과 테더 관련한 이슈 잠시 후에 살펴보고 코인들의 흐름 그리고 흐름을 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까지 같이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이너 연구원님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종목 클린 시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아주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도 해보시고 아카데미 시청권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504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키스트를 매수가 2,600원에 비중은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키스트 종가 먼저 확인할까요? 오늘은 1.50% 상승하면서 2,7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때 테마주 관련해서 물린 이후에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장과 오늘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키스트 적정 주가는 2,100원. 비교값은 1.29, 거의 현재가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달에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0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제 위에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인데, 하지만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6월 초, 5월 말이죠. 이때 그 BTS 관련한 그런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차익 시험 매물 나오고 그 이후에 좀 수급이 많이 이탈을 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BTS 관련된 종목으로 한창 좀 변동성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자, 지금의 추세는 중기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2,600원인데요. 오늘장이 2,710원으로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끌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소속 연예인에 대한 뉴스로 꾸준히 흐름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또 뉴스가 없을 때는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뉴스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SM이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뉴스로 잠깐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또 방탄소년단 관련 뉴스로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관련 뉴스에 대한 효과는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600원인데요. 2,6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매수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할 때 따라잡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많이 따라잡는데요.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은 가격적으로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더 하락한다고 하면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리고 단기 흐름 자체도 사실은 이 정도 조정을 받고 상승을 했어야지 흐름이 살아있는데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관련한 뉴스로 계속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나왔던 흐름에 그런 흐름에 편승한 단기 반등 정도만 노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을 시작하면 2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마이너스 10%까지 다시 하락했다는 건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이 정도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가격대가 좀 빠질
빠진 상황에서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20% 대응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03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SPG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650원에 비중 30%. 전망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PG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 7% 넘게 밀렸고요. 9,9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SPG 오늘장의 하락으로 만원대가 깨진 상황인데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SPG 적정 주가는 13,000원, 비교값은 0.77, 지금 소폭 저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철도 테마 그리고 공기청정기형 모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테마로도 같이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일단 중기 추세는 올 초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중기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고 6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했고 120일 지금 선 부근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이 120일 선이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에 대한 추세 먼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120선을 좀 이탈하는 오늘장의 흐름, 캔들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지금 중기 상승과 단기 하락 추세에 여전히 놓여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가가 1,650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오늘장으로 좀 밀리면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금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 자체가 높죠.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면은 끌고 가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에는 매수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따라잡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호재를 가지고 상승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뭐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또 미세먼지라든지 다른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 역시 시장에서 중심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군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매수가가 약간 높은 게 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65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 자체가 약간 높아요. 조정을 이렇게 61선 이탈했을 때는 121선 이하까지 기다려보자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서둘렀다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서 조정받은 게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역시 짧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수 흐름이 불안한 상태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단기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로 짧게 보시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G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만원대에서 좀 흘러내리면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위아래 10%에 대한 가격대 다시 한번 설정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876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국전력을 매수가 35,000원에 비중 30% 조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한국전력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32,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로 봤을 때 3만원대에서 좀 움직여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국전력은 적정 주가가 189,800원, 비교값은 0.17,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전기가스업, 이 업종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뭐 업종 내에서 고평가된 종목을 봐도 인천도시가스가 0.41, 1 이하 저평가인데 가장 고평가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뭐 삼천리, 에스콜딩스 등등 업종 자체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은 이 업종 전반적으로는 좀 재무 상태는 굉장히 튼튼하지만 가격적으로 지금은 좀 많이 밀려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뭐
이동평균선 비교를 안 해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한눈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추세가 지금 현재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변곡점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를 하고 바로 직전의 저점까지도 지금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 추세에 유심히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이라든지 관련된 업종을 현재 적정주가 비교해서 상당한 저평가 국면인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단기 추세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는 추세 하락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5,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32,000원대 이제 거의 10%의 손실을 보실 가격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짧게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10%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잡은 흐름인데요. 매수가 약간 늦었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5,000원이죠. 그래서 여기인데요. 지금 매수한 자리를 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살짝 반등이 나오니까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자체가 늦었다고 보고요.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왔었죠.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은 장기 낙폭화대에 따른 단기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길게 보시면은 역시 2016년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쭉 하락하다가 낙폭이 워낙 과대하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수 흐름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기가스 업종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가격의 낙폭이 워낙 커서 반등이 나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재 개념의 그런 기업들은 지금 현 정부하에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죠. 그리고 작년 여름에 전기요금 대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또 그 진통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여름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더 좋아지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소유의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업이 없어진다거나 그럴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최고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최근에 나왔던 반등을 저점을 다진 반등으로 보시지 말고 단기 반등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하시고요. 하락하면 손절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저점에 기록했을 때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전력은 단기로만 대응하시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워낙 공공재 개념의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알고 계실 상황인데요. 한국전력시 매수가가 35,000원이지만 현재 32,900원 하락 중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정리 이후에 저점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매수에 가담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83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건설을 매수가 76,000원에 비중은 2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현대건설 오늘장의 종가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68,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대건설도 이전에 대북 테마주로도 좀 꼽혔었던 상황인데 8만 원 거의 되었던 주가가 지금은 6만 원대까지 떨어졌네요. 추세 어떻게 될까요? 네. 현대건설 적정 주가는 123,100원, 비교가 0.49, 여전히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야 대표적인 대북 경협 테마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종목 추세는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 지금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을 이탈을 했고, 또한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또 크게 이탈을 했다라는 게 좀 어떤 시그널을 좀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지금 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봉춘 선생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이 혹시 이탈이 되면은 121선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에 대한 추세인데요. 중기는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123,1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76,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될까요? 네, 일단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5% 그리고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5%에는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가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대응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6,000원인데요. 76,000원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추격 매수 하셨어요. 저점이 거의 4만원대입니다. 4만원대 가격인데 당시 4만원에서 8만원 정도까지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단기에 폭등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회담이 열리기 전에 정리를 했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수를 이렇게 높게 했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10%나 5% 정도 짧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 미련을 갖고 홀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 없이 매매한 것도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일단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되면 61선을 이탈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121선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손절한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자는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이나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매매 습관에 대한 그런 고찰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슈 이벤트 같은 게 발생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 그게 편안한 매매가 되고 또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불확실성이 발생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매수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은 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십시오. 다음에는 손절은 5%에서 10% 정도 짧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점 추격 매수하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전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5%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더 하락하면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정리한 후에 더 아래에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워낙 고점 근처에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봅니다. 다음은요, 175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뉴트리바이오텍을 매수가 24,500원에 비중은 5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뉴트리바이오텍은 1.90% 빠지면서 27,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추세는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뉴트리바이오텍 적정 주가는 14,100원. 비교가 1.47 소폭 고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추세 보면은 중기적으로 이제 현재 가격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1선과 121선이 거의 붙어 있고 내일 가격에 따라서 언제든 또 추세는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최근 너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단기적인 관점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임을 다시 한번 좀 추세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24,500원이네요. 24,500원이고 오늘장은 간신히 좀 2만 원대를 좀 지켜간 상황이지만요. 손실을 워낙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비중도 50%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매수를 약간 서둘렀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많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중이 많아서 정리를 일단 해주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하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0%에는 손절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홀딩하다가 비중이 이렇게 많았을 때는 손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손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줄 때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00원이죠. 그래서 여긴데요.
매수를 약간 서둘렀다는 게 지금 상승 추세에서 61선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흐름 자체도 흘러내리는 흐름이고요. 61선을 이탈하면 120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여기에서 하셨으면은 나았을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더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충분하게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또 바이오가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다리면서 관찰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지수의 흐름이나 또 업종의 흐름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다시 전환을 해서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중기 상승 추세를 기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가 이미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낙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가더라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벌써 한 15%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본전의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이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홀딩하다가는 손실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을 때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흐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점을 다지는 흐름을 보고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매도나 마이너스 20% 정리 후에 확실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트리바이오트 현재 15%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부근의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 저점 확인한 이후에 다시 접근하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빠르게 받아볼게요. 끝자리 7789님 보내신 문자고요. 서울 반도체를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 18,150원의 비중은 30% 장기 전망 궁금하시는데요. 서울 반도체 오늘장의 흐름은 3.05% 밀리면서 17,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이 좋지 않은 흐름인데 서울 반도체는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서울 반도체 적정 주가 36,300원, 비교값 0.48,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코스닥의 이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대장주 역할을 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 주가 흐름은 좀 매우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 같은 경우도 우선 하락으로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제 반등하는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단기적으로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지금 18,150원입니다. 오늘장에 있어서 지금 매수가를 좀 벗어난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장기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장기 전망은 현재 주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향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하락하는데 계속해서 종목이 하락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현재 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단기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말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을 할 때 이 종목을 다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이죠.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인데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시장이 꺾이면은 어쩔 수 없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이 워낙 과대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확실합니다. 다만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흐름이 따라간다는 거죠.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8,150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뭐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죠. 사실 최근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잘하셨는데요. 흐름 자체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가 고점을 기록하고요. 아마 지수가 버텼다면은 이 정도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는 지수가 꺾이기 때문에 같이 꺾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가 꺾이면은 다시 한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다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세적인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코스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코스피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홀딩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다가 본전이 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매매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고요. 장기에 대한 것은 지수가 정말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접근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단기로만 접근을 하십시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수가 횡보하면 반등 가능이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15% 대응 전략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167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NW를 매수가 4,791원에 비중은 75% 전망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자, SNW 오늘장의 흐름은요. 4.66% 상승한 1,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SNW 차트를 보니까 기울기가 거의 90도네요. 네. 네, 일단 뭐 굉장히 큰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시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적정 주가는 21,500원, 여전히 지금 한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세를 보면은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뭐 따로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일단은 매우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놀란 게 지금 추세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적정 주가 대비해서도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이 정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4,791원이면 5,000원도 되지 않은 매수가에서 지금 1,100원이니까 100%가 넘는 지금 수익을 갖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비중도 꽤 실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호재를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 같으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순간에 꺾이기 시작하면 확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하십시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많고요. 그리고 수익이 100% 이상 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하락했을 때는 플러스 70%, 상승했을 때는 플러스 150% 정도의 수익을 일단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다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러스 70%까지 다시 하락했다는 건 추세가 꺾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수는 약간 조금 좋지 않았어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4,791원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따라잡은 느낌은 있죠. 그래서 상승을 시작할 때 잘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면은 단기에 급등을 했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급등할 때는 마냥 갈 것 같은데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폭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수익은 거둘 만큼 거뒀다고 보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계속해서 지수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런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주가를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고요. 이런 모습은 역시 어느 정도 한계가 왔을 때는 갑자기
상승을 멈추고 확 꺾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과거 흐름을 보면은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경우가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시장 흐름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 나왔다는 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를 아주 잘해가지고 정말 뭔가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그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거나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익 실현으로 만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 그 주가의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할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은 플러스 70%나 플러스 15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 75% 중에 반절 절반 매도 이후에 현재권에서 절반 매도하셔서 수익을 가진 이후에 절반의 비중에 대해서는 70% 또는 150% 목표가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오늘의 보유 종목은요, 코덱스 인버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신규 종목으로 평화산업이 편입이 됐습니다. 매수가가 2,285원이고요. 목표가는 2,625원까지에 대한 의견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먼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는 지난번의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그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뭐 추가가 된다거나 그럴 만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는 계속 끌고 가면서 지수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수익을 처음에 10%로 잡았지만 이제는 충분히 10% 이상 수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지수의 흐름을 보고 그 목표 수익을 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표에 이게 나와 있지만 오늘 종가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지수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라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종목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어떤 그 흐름에 대한 그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가에 정리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중에 매매를 하거나 종목은 추가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을 때는 종목 수를 조금 줄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중 자체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수대에 따른 주식 비중을 조절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400이 이탈하면은 주식 비중을 많더라도 20% 이하로 가져가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장중 매매가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길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단기 매매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매매만 반복을 하시고 길게 끌고 가면서 홀딩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지금 대북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끌고 가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그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뭔가 그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은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반드시 그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정정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 평화산업 같은 경우 오늘 종가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시면서 현재 6.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와 지수 반등은 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정보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교육, 투자 내용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빗썸 거래소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350억의 피해 금액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드렸던 이슈인데요. 테더가 발행량과 보유 달러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이슈까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썸 거래소의 어제장 350억의 해킹 소식이 들려왔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발빠른 대응이 이어갔고 그리고 테더가 발행량과 보유 달러가 일치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중요한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네. 거래소로 알려진 그 빗썸.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해킹 좀 당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빠르게 이제 또 대처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좀 이따 제가 시세를 점검하면서 또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급하게 또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 낙폭을 상당 부분 또 만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에 아무리 이제 거래소가 보안 대책을 철저하게 내세운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 초기이기 때문에 그 해킹의 피해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거래하는 그 거래소가 얼마나 잘 이제 보안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금액이 크거나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코인이 있다라면은 그 네트워크하고 분리가 된 그런 콜드 월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폐들을 좀 보유를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아직 테더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그 법률 기관에서 이제 테더와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이제 좀 비교를 해봤더니 1대1로 이제 일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또 의견이 나와가지고 일단 그동안 이제 그 테더가 과연 이 암호화폐 시세를 좀 조작을 했는가라는 그런 또 문제가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좀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빗썸 거래소 해킹 소식과 테더 발행량과 보유 달러에 대한 일치 소식까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시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요 상위 코인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가격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도 비트코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장대 음봉이 그 빗썸 거래소 해킹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쭉 흘러내렸는데 다행히 이제 또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한 750만 원대 정도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을 봐도 24시간 동안 지난 화요일보다 이제 상승폭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그래프 보면은 우상향하면서 이제 상승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세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투자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암호화폐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그리고 알트코인 그리고 어떤 이슈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과연 이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 암호화폐가 상승할 때 그리고 하락할 때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드리고, 그리고 구글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암호화폐가 현재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팁도 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작년이죠.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하고 또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선순환이 반복이 됐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그 차이나머니라고 하는 중국계 자금이 또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를 정점으로, 그리고 또 2018년 초, 그때가 이제 1차 고점 그리고 2차 고점을 기록을 하고, 그 시점에 이제 각각 각 국가들이 이제 제재 조치를 막 내놓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에도 역시 그 중국이 암호화폐의 채굴 그리고 암호화폐의 거래 등등을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현재까지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일단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채굴형입니다. 즉 반도체를 이용한 기계나 아니면은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풀면은 암호화폐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암호화폐를 갖고만 있어도 배당을 받는 그 POS라고 하는데, 그 배당형 코인이 또 등장을 했고, 그리고 리플로 대표되는 발행량을 이제 중앙기관에서 통제하는 그런 발행형 코인까지도 이제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수년간 이제 흐름을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의 그 검색을 이 차트로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암호화폐가 어떤 유의미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입니다.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치를 보면 2017년 12월에 1차 고점을 찍고, 그리고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해 초에 2차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트렌드 검색을 해봤더니 초록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빨간색이 그 검색량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뭐 퀀텀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있는데 일일이 검색을 해보면 거의 일치하는 코인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치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검색 흐름과 이 코인의 가격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코인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 비트코인처럼 이러한 녹색과 빨간색이 모양이 거의 비슷한 그런 코인을 찾고, 그리고 검색어가 우상향한다. 즉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검색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량이 갑자기 뭐 2000%, 3000% 이렇게 급증을 한 그런 코인은 호재가 됐건 악재가 됐건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코인은 단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숙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구글 검색을 허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그런 검색은 바이두라고 하는, 차이나 뭐 구글이라고 불리는데 바이두 인덱스라고 하는 걸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회원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국에서의 핸드폰 번호가 또 필요하다라는 점은 약간의 좀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흐름을 좀 알아봤고 흐름을 활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그 메인넷을 런칭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넷 런칭한 코인들 대표적으로 뭐 이오스나 트론 등등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리즈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흐름 변화를 다 같이 좀 정리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알찬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